수행문.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행복과 자유는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진다. (108배) 수행 41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듯.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에는 인연 맺은 사람들과 헤어지기 싫다는 집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죽음을 피하려 해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변화일 뿐입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어린아이는 얼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어른은 얼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로 변했음을 압니다. 우리네 죽음도 이와 같이 변할 뿐인데 우리는 보이면 살았다 하고 안 보이면 죽었다 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고 이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함을 알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늙음도 죽음도 단지 변화일 뿐 알고 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법륜 스님의 엄마 수업. 아이의 문제제기 무시하지 마라. 여러 명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큰애가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애 입장에서 엄마 사랑이 동생에게 치우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그렇지 않았다 해도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엄마들이 보통 야단칠 때 언니 오빠가 참아야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아이에게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해도 엄마는 나만 미워한다. 엄마는 동생만 예뻐한다. 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만약 큰애가 동생하고 싸운다면 야단치는 대신 또 둘이 싸웠구나.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언니 오빠니까 참아라. 언니 오빠니까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 이런 문제로 고민을 상담해온 엄마가 있었습니다. 세 아이 중에서 유독 큰딸이 동생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고 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창피해 합니다. 그중 둘째 남동생을 몹시 미워해요. 사춘기가 되면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왕따시키는 일이 있고 자기보다 외모가 못난 친구는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우월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자기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도 버릇없고 공손하지 못한 아이로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우선 질투심이라는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큰딸이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을 독차지하다가 둘째 동생이 태어난 다음 엄마의 마음을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동생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려서 그랬지만 큰딸은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성이 나타난 겁니다. 또 다른 경우 부부가 아이 없이 오순도순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아내가 온통 아이한테만 신경을 쏟게 됩니다.
그때 남편은 섭섭해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이 첫 번째 아이를 썩 좋아하지 않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을 남편이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내가 유치하게 볼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에는 상처로 남습니다. 설사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해도 아내가 그 마음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이 돌보느라 힘든데 어른이 돼가지고 애를 돌봐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마저 챙겨달라고 징얼대나 하고 면박을 주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그 다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른도 서운해지기 쉬운데 아이에게 동생이 생기면 상처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으면 엄마가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큰애가 조금이라도 문제를 제기할 때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서운했구나. 엄마는 널 더 사랑해. 그런데 아기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아이 돌봐주고 너 봐줄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동생을 잘 봐줘야 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무의식에서는 동생에게 적대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행동이 아주 과격하게 나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질투심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자기보다 다른 아이를 더 귀여워할 때 그 아이를 질투하거나 그 선생님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야단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입은 상처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버릇없이 구는 문제는 엄마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못 느끼지만 혹시 어른들에게 버릇없이 대하지는 않는지 또 남편에게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에게 함부로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겠구나. 이제는 알았으니 먼저 나를 고쳐야겠다.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다 보면 그동안 미처 몰랐던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